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수를 할 뻔했다가 저의 실수를 깨닫고 원고를 다시 쓰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항상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로 K9 자주포와 천무의 2차 계약이 실행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주제를 위해서 자료를 찾는 과정 중에 최근에 계엄령 때문에 폴란드와의 흑표전차의 2차 계약이 지연될 거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이 이건 잘못된 기사다. 흑표의 2차 계약이 늦어지는 건 계엄령 때문이 아니라 금융계약이 늦어지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는 잘못된 기사다라고 글을 썼는데요. 쓰고 보니 나중에 마지막에 결론이 바뀌는 겁니다. 결론은 계엄령 때문에 흑표의 2차 계약이 늦어지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폴란드와 천무와 K9 개필러를 공급하는 1차 계약에 따라서 1차 계약을 실행 중이고, 그리고 작년인 12월에 K9 자주포, 올해 4월에 천무를 공급하기 위한 2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들은 조건부 실행 계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특정 조건이 실행되면 정식으로 실행되는 조건부 계약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조건부 계약이냐? 결론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게 되면 실행되게 되어 있던 계약입니다. 그런데 올해인 2024년 12월 2일에 2차 계약이 실행되었다고 폴란드 국방부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영상을 위한 글을 쓰기 바로 직전까지도 계속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엄령 때문에 폴란드와의 흑표의 2차 계약이 연기될 거라는 기사들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처음에 든 생각이 흑표의 계약이 늦어지는 건 계엄령 때문이 아닌 금융 지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엉터리 기사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잘못되었다고 열심히 글을 썼는데, 분명 그 기사의 시작은 잘못되었지만 결론은 옳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12월에 폴란드의 군비청과 152문의 K9 자주포와 155mm 포탄,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천무발사대 72대와 로켓을 공급하기 위한 2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조건부 계약이었는데요. 그건 바로 올해 11월 말까지 별도의 금융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건부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까지 금융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월 말까지 이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기를 수출할 때 우리나라 정부의 국책은행에서 차관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일을 수출입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출입은행의 규정에 따르면 단일 차주, 그러니까 하나의 계약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의 40% 이상을 빌려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이미 1차 계약 때 폴란드에게 빌려준 돈이 있기 때문에 2차 계약에서는 폴란드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서 수출입은행의 법적 자본금 한도를 15조에서 25조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정 한도는 늘었지만 실제로 출자가 이루어진 자본금은 2조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수출입은행이 어떤 식으로 자본금을 늘리는지 방법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수출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그래서 출자금은 정부 자금으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연금이라던가 아니면 정부 예산 등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출자금은 2조 원밖에 늘지 않았기 때문에 폴란드에 돈을 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해결책으로 수출입은행법을 다시 개정해서 자본금의 40%까지만 빌려줄 수 있다는 규정을 손을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또다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뒤로 밀린 겁니다. 논의가 뒤로 밀린 이유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내는 폴란드와의 계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폴란드는 우리와의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폴란드에게 수출입은행이 아닌 우리나라의 일반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이건 폴란드가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원하는 건 국가 대 국가의 차관 제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보증하는 국책은행의 차관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계속 우리나라 국책은행으로부터의 차관 제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K9 자주포의 2차 계약은 잘못하면 물 건너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계약이 공식적으로 실행계약으로 넘어갔다고 폴란드 국방부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 폴란드에게 돈을 빌려줬을까요? 뉴스 기사에 따르면 폴란드의 국책은행인 BGK에서 빌려줬다고 나오는 곳도 있고, 유럽은행에서 빌려줬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유럽은행이라고 별도의 단일 은행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단일 은행에서 빌린 게 아니라요. 소시에테 제네랄, 그리고 BNP 파리바 등
유럽의 다수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국책은행인 BGK를 통해서 폴란드 정부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폴란드 국무부에서 지난 12월 2일에 2차 계약의 실행 발표를 하면서 폴란드의 유일한 국책은행인 폴란드 국책은행 BGK가 지난 27일 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대략 5조 9천억 규모의 대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포 호마르 K 발사대에 대한 2차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폴란드의 국책은행을 통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 자체는 우리 수출입 은행이 빌려주는 차관과 비슷한 금리를 적용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는 폴란드와의 계약을 지키지 못했고 그 원인은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 등이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얼마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폴란드의 정권도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폴란드 정부도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와 천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금융 지원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자신들이 직접 자금을 마련해서 계약을 실행 단계로 넘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일은 우리의 무능함을 뚜렷이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원인은 우리 정부와 국회 전부 다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국책은행을 통해서 차관을 제공받고 싶었던 건 이번 계약이 우리나라 정부와 폴란드 정부의 정부 대 정부의 계약이라는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너무 많은 무기를 구매하고 그리고 그걸 대부분 차관으로 공급받는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폴란드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폴란드는 인도네시아가 아닙니다. 폴란드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2030년이 지나면 폴란드의 경제 규모가 영국을 앞설 거라는 전망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폴란드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폴란드가 원하기만 하면 그 정도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곳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요. 그러나 그럼에도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국책은행에 차관을 제공받으려고 한 건 이번 계약이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게 아닌 정부 대 정부의 계약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게 되면 우리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충분히 폴란드가 요구할 수 있는 일이었고 아마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 중에서 이런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한 조건조차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폴란드에게 입이 10개라고 해도 아무런 할 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융지원 약속 연한인 11월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폴란드는 얼마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지원이 불가능함을 알고 본인들이 직접 자금을 구해서 K9과 천무의 2차 계약을 실행시킨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는 정말 K9과 천무의 2차 계약은 실제로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이고 폴란드에게 미안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금융 문제는 당연히 K9과 천무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흑표를 수출하기 위해서도 폴란드에게 금융 지원을 해줘야 하고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폴란드에게 차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법을 다시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 출자금도 늘려야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그게 당장은 불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결론은 일부 기사는 흑표의 2차 계약이 늦어지는 걸 단순하게 계엄령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분명 폴란드가 2차 계약을 미룬 건 계엄령 때문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엄령 때문에 우리나라의 흑표 공급 등이 지연될까 봐서 그런 건 아니고요. 결론은 계엄령 때문에 우리나라가 법을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당분간 당연히 수출입은행법도 바꿀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정부로부터의 금융지원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그 기사들처럼 직접적으로 계엄령 때문에 흑표의 2차 계약이 지연되는 건 아니고 계엄령 때문에 수출입은행법을 바꿀 수 없어서 차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2차 계약이 지연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이번에 우리의 천무 2차 계약이 실행되면서 천무의 총도 입수량이 2대가 늘었더군요. 원래 우리는 폴란드에게 천무를 288대를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290대로 2대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금액도 좀 늘어서 3조 4,475억이던 계약 금액이 3조 6천억으로 계약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은 단순하게 무기 공급으로 끝나는 게 아닌 훈련과 현지 생산 그리고 유지보수 및 창정비, 그러니까 MRO까지 포함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의 계약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K9과 천무의 2차 계약은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앞으로 하는 일, 단순하게 흑표의 수출뿐만 아니라 원전 수출 등을 위해서도 수출입은 행법도 고쳐야 하지만 단순하게 법을 고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수출입은행의 출자금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우리 정부와 국회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처럼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 도입을 아예 중단을 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폴란드와의 계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가 처음에 우리나라로부터 대량의 무기를 구매할 때는 러시아의 위협이 엄청나게 높았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폴란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군비 확충을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건 폴란드로서는 기존처럼 급하게 무기를 도입할 필요성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번에 흑표 2차 계약을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흑표의 가격 인하를 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저는 대략 1년 전에 우리 흑표 전차의 대당 가격은 390억이라고 했고 그럼에도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가 폴란드에 공급하는 흑표 PL은 가격 인상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 RCWS나 능동방어 시스템 같은 새로운 장비들도 대거 추가 장착되고 거기에 폴란드 현지 업체에서의 현지 생산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 가격이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흑표 전차의 유닛 코스트는 대략 200억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무기 가격은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치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로 인해서 아파치 도입도 보류되었다고 이야기도 했고 F-15K의 개량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무기 가격이 오른 건 다른 나라들의 무기 가격이 오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흑표가 아닌 레오파르트 2를 선택한 노르웨이는 레오파르트 2 한 대에 670억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흑표의 390억은 레오파르트 2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폴란드 내에서도 흑표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정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폴란드는 과거처럼 급하지 않으니까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지금 폴란드에 제대로 된 금융 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약점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형편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지원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폴란드의 요구대로 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해줘야 하는 형편에 몰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와 국회의 잘못으로 우리의 방산업체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정부가 수출입은행의 출자금을 늘리고 국회가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무기 수출은 엄청나게 타격을 받게 생긴 것입니다. 결론은 무기 수출은 절대로 업체 혼자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각종 정보조사부터 시작해서 금융지원까지 국가 전체가 나서야 하는 게 무기 수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의 기능이 상당히 오랫동안 정지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소 당분간은 정상적인 무기 수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흑표 2차 계약이 밀리는 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그리고 방산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새로운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가 잘못된 정부로 인해서 너무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누가 책임을 질 건지 아예 답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라도 빨리 비정상의 상태를 끝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비정상을 끝내고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게 비단 무기 수출만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제가 무기 수출 이야기를 하는 건 이게 제가 그나마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빨리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